네, 반갑습니다. 도전 스마트A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입문 강좌를 같이 공부하게 된 최창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일단 이 과목은 AT, FAT, TAT 수업 목적으로 수업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FAT 1급, 우리 부가세라는 게 FAT 1급부터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FAT 1급을 또는 TAT 1, 2급을 이제 수강하신,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무에서 진짜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이드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그램도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품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부가세 이론이라든지 세부적인 매출 매입점표 매뉴얼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수험 공부하실 때 배우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실무에서 실제로 나갔을 때 부가세란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고가, 그죠? 어느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실무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테니까 부가세 실제로 신고할 때 실무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다 듣고 이해하시기가 힘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놓으셨다가 실제로는 저렇게 부가세란 게 신고가 이루어지고 저런 점에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실무 나가서 취업이라든지 또는 이직하셔서 실제 신고를 맡게 되시면 강의를 다시 수강하셔도 되고, 그죠? 무료 강의니까. 아니시면 제가 올려드린 교환 창구에서, 그죠? 또는 더좀 매뉴얼도 많고 하니까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부가세법이란 게 세법은 항상 그렇죠, 그렇죠? 항상 매년 개정이 되죠, 그렇죠? 근데 부가세란 건 큰 틀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가산세가 1%였다가 2% 바뀌거나 이런 거 빼고, 그렇죠? 또는 과세 10% 맞다가 이게 면세로 바뀌었다, 면세였다가 과세로 바뀌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거 빼고는 큰 틀은 안 바뀌거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 계산한다, 그렇죠? 큰 틀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개정세법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보다 큰 틀 위주로 매출, 매입세액, 납부세액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재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 나와 있죠, 그렇죠? 부가세 계산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설마 계산 구조를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 아니죠? FAT 1급이랑 TAT 1, 2급 정도는 듣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제가 이런 얘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용어를 하나 미리 살짝 좀 정리를 좀 하실 게, 이 부가세법이란 것은, 부가세란 건 1년에 몇 번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3개월마다 한 번, 개인 사업자는 6개월마다 한 번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부가세법. 근데 실제로 실무 나가서 이렇게 부가세법을 보시거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과세 기간별로 환급한다,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도 과세 기간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또는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가산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과세 기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하나만 좀 정리하고 이제 요 신고 계산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이 부가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6개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기, 상반기를 1기라 부르고 하반기를 2기라 부르죠. 요걸 우리가 부가세법에서는 과세 기간이라 불러요. 6개월 얘기하는 겁니다, 과세 기간은. 아셨죠? 그래서 이 6개월을 앞부분을 잘라서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그렇죠? 예정. 그리고 이건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는 거고, 뒷부분은 보통 우리가 확정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확정이란 말은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이게 뒷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 불러요. 과세기간 최종 3월. 그렇죠? 이 말이 뭐냐? 부가세법은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데 예정 때 미리 하는 거죠, 그렇죠? 미리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1, 2, 3월이면 4월 25일까지 신고하시고, 혹시라도 이때 누락된 게 있으면 예정 신고 누락분이라고 해서 언제 만회해야 할 기회가 생기냐 하면 확정 신고할 때, 보통 확정이란 말은 정확한 뜻이 아니라고 했죠. 과세기간 최종 3월이 정확한 용어고, 보통 우리가 확정이라 부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부를 때 요때 포함해서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냐면 요거는 요 누락분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때 누락된 게 없으면 4월, 5월, 6월 달쯤만 신고하는 거고, 여하튼간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요 과세 기간 단위별로 환급 같은 거 보면 과세 기간 단위별로 환급합니다. 그럼 6개월이 기본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급하세요. 과세기간 10일, 다음 달 10일 이후로 발행하시거나 전송하시면 미발급, 미전송이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6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세기간 단어 6개월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걸 먼저 잡으시고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도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하튼간에 뭐 석 달이든 기본이 석 달인데 혹시라도 예정된 누락된 게 있으면 확정때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기본이 석 달이니까 이 회사의 거래를 그렇죠?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전표 입력을 하죠, 그렇죠? 전표 입력이 메뉴가 두 가지 있죠.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게 있고 일반 전표 입력. 그렇죠? 또 하나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에 들어간 모든 1년치 거래들은 모아져서 결국에는 뭐 할 거냐? 나중에 우리 회사에 한 해가 끝났을 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실제로 거래 자체를 보시고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뭐 시험도 이미 시험에서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보고 신용카드 전표 보시고 분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래에 따른 증빙을 가지고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를 여기에 입력할 거랑 여기에 입력할 거 자료를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증빙은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 어떤 증빙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뭐 시험에서는 여기 들어가 입력하세요. 여기 입력하세요. 제시해 주잖아. 그렇죠?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 갈라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시험과 실무가 가장 틀린 게 시험에서는 이거 다 주죠. 거래증빙,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제시하잖아. 그렇죠? 제시해서 어디 가서 뭘 입력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고 거래 자료를 여기에 따라서 무슨 서식을 만드시고 다 제시해 주죠. 실무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서 증빙을 가지고 여기에 입력할 거냐, 여기에 입력할 거냐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직접.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기본이 이거죠. 부가세 신고 대상인 거래들은 여기 입력하죠. 그렇죠? 부가세 신고, VAT라 쓸게요. 부가가치세 VAT 신고 대상인 거래들은 과세 면세 거래. 그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 거래들은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는 기능이 두 가지죠. 그렇죠? 여기에는 분개가 되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들이 우리 매출은 10일 과세부터 매입은 50일 과세부터 전표를 막 입력하면 이게 나중에 어디로 반영되냐 하면 우리 3개월마다 한 번 신고하시는 법인사업자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에 우리 3개월에 한 번 법인사업자 매출세액이 얼마고 그리고 매입세액이 얼마고 그리고 납부할 금액이 얼마다라고 해서 기재가 되겠지. 자동으로 다 작성되죠. 전표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그렇죠. 자동으로 작성되고 실제로 이 부가세 신고서라는 것은 맨 앞장이고 신고할 때 신고서에 관한 백업 데이터가 뒤에 붙어야 돼요. 백업 데이터라는 게 매출세액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매출이 1억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이 1억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에 관한 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이런 뒤에 서식이 붙거든요. 이걸 우리가 부속 명세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서가 원래 2장인데 신고서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들은 뒤에 첨부 서식, 부속 명세서라고 해서 뒤에 쭉 붙입니다. 내가 붙이는 게 아니죠. 컴퓨터가 붙여주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걸 파일로 제작을 해서 집 파일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이걸 우리 홈택스에다가 홈택스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하시는 걸 우리가 전자신고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중점적으로는 이렇게 신고서가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홈택스로 신고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교재 2페이지 보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무랑 시험이랑 가장 큰 차이가 시험에서는 이걸 준단 말이에요.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아까 했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면세 계산서 다 주죠. 자, 입력하세요. 잘 입력하시면 돼요. 정확한 전표 유형 10일 과세부터 매입은 50일 과세부터 전표 유형을 선택하시고 정확한 분계, 그렇죠? 정확한 계정 과목만 잘 집어넣으면 되죠. 문제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뭐 한 회사에 부가가치세 이번에 신고를 내가 맡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제일 뭐부터 부가세 신고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시험은 이걸 주니까 그냥 전표 입력하시면 되나? 실무에서는 이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어떤 증빙을 준비하고 이 증빙을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전표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실무에서는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냐 하면 전표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래 증빙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준비된 증빙을 가지고 그다음 또 여기
프로그램 들어가서 전표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증빙을 준비하고 뭐 세금 계산서 자료, 신용카드 자료, 그죠? 면세 계산서 자료 이 증빙을 준비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홈택스 상에 들어갔더니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게 10장이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게 10장이 있더라. 그럼 이게 맞겠지라고 해서 그냥 막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이게 적정하게 매출이라면 국세청 우리 저 홈택스 상에서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잖아. 그렇죠? 다음 달 10일까지 정확하게 발행되었는지 지나서 발행돼 버리시면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이거든요. 그렇죠? 가산세 대상이란 말이죠. 혹시라도 그런 건 없는지 또는 세금 계산서 중에 전자로 받는 건 괜찮은데 종이 계산서 받는 경우 있죠. 그렇죠?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아직도 종이 세금 계산서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한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맞겠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이 세금 계산서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혹시라도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인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간이 사업자야. 간이 사업자 아시죠?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하게 돼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잘 모르시니까 세금 계산서 주세요라고 해서 받아오는 케이스 있어요. 자기가 간이 사업자면 발행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건 없는지 그렇죠? 또는 종이 세금 계산서 중에 누락된 건 없는지 우리 내가 월세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월세 내잖아.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세금 계산서, 종이 세금 계산서 임차료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장이니까 석 달이면 세 장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두 장밖에 없어요. 뭐 한 장이 빠졌나? 왜 안 받지? 왜 한 장이 없지? 그거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검토하는 작업이 실제로 거의 제가 업무 보면 한 80%예요. 자료 준비하고 자료가 맞는지 검토하는 거. 80%고 입력하는 거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실무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전표 입력하는 비중. 왜? 컴퓨터가 도전 프로그램이 제가 다음 시간에 실습해 보겠지만 거의 자동으로 다 입력해줘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1000장이다 우리 발행한 거 그렇죠? 1000장을 한 장씩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엑셀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엑셀 다운받아서 클릭 한번 하시면 1000장이 한꺼번에 통째로 입력돼. 신고서, 부속명세서 거의 99% 도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해 주거든요. 에러까지 혹시라도 이 신고서나 부속명세서상의 전산상에서 에러가 없는지도 확인해 다 점검해 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실제로 업무를 부가세 이렇게 신고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료 준비하고 검토하는 게 80%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입력하는 것은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입력도 중요한데 매출, 매입 자료 등이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이게 검토가 안 되면 나중에 뭐 세금 계산서 세무서에서 전화 와요. 막 세금 계산서 안 맞아요. 불부합 막 뜨고 그렇죠? 이거 왜 안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막 설명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어떤 자료 일단은 이걸 집어넣기 전에 어떤 데이터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제가 교재 4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잠깐 2페이지부터 볼게요. 2페이지는 전반적인 부가세 계산 구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 우리 도전 프로그램에서 제가 캡처하는 화면을 드렸죠. 그렇죠? 요거죠, 요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요게 제가 확대해서 한 게 요 부가세 신고서를 좀 확대한 게 이거죠. 그렇죠? 요 내용을 제가 3페이지에다가 캡처해 드렸고 이렇게 여기다가 데이터가 막 들어가 있죠, 지금.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3,500이 들어가 있고 영세 기타 6번 칸에 보시면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10일 과세 입력하고 뭐 16 수출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리고 넘겨 보시면 4페이지에는 뭐 간단하게 혹시라도 나중에 도전 우리 빌 36524 도전 프로그램 이용해서 전자 발행하는 것은 AT 시험에서 출제를 하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실습을.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짜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를 제가 4페이지에다가 설명드렸는데 이거 뭐 참고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실무하시면서 나 도전해서 돈 내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기 싫어요. 공짜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홈택스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홈택스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세요. 부가세 자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우리가 전표 입력해서 금액을 여기다가 메꿔야 되겠죠. 그렇죠? 메꾸기 전에 어떤 자료들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페이지랑 6페이지에다가 5페이지, 6페이지에다가 매출 및 매입 자료 준비라고 해서 각각 매출의 세금 계산서
여기에는 어떤 자료가 준비돼야 되는지를 쭉 썼죠. 그렇죠?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입력할 자료들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시면 입력할 자료들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그렇죠? 자, 먼저 우리 세금 계산 부가세라는 게 매출세액에서 매출에 곱하기 세율이잖아. 그렇죠? 이 세율이 실제로는 10%짜리도 있고 과세, 영세짜리도 있죠. 그렇죠? 영세율 두 가지가 있죠. 매출세액이 집계가 되면 여기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확인되는 입증되는 매입세액은 물론 불공제 빼고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자료들이 뭐냐 하면 일단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법인 사업자는 거의가 아니죠. 100%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전에서 빌 36524를 이용해서 즉 전자 발행하신 데이터들이 있으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테고 모든 데이터가 도전에 들어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도전을 쓰지 않으시거나 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행하셨거나 아니면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행하신 경우라면 도전에다가 입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전에서 직접 전자 발행한 경우라면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테고 도전에서 직접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입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 분기별로 월별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운받으셔도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전자 발행해서 도전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맞겠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두 개 맞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에 들어가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금액이랑 홈택스로 실제로 신고된 금액이랑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죠? 확인해 보셔야 되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신용카드 매출을 이번에 한 100번 했다고 쳐봐요. 그죠? 원래 원칙은 100번 카드로 매출할 때마다 전표 입력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신용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우리 카드 단말기, 카드 가맹점 있죠. 그죠? 카드 가맹점에서 매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이터 받으시면 카드 가맹점에 전화해서 그 카드 단말기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해서 우리 이번 분기에 카드 매출 얼마인지 데이터 좀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월별로 주거든요. 1월 달 얼마, 2월 달 얼마, 3월 달 얼마 월별 매출 자료 주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 자료 받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시는데 카드 매출 같은 경우도 카드 가맹점에서 받은 데이터랑 이게 홈택스 들어가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상에도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자료. 그러니까 우리 카드 매출이 이루어지면 이게 카드가 매출이 승인이 되고 이 승인된 데이터가 국세청에 통보되거든요. 통보되는데 이 데이터랑 마찬가지로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가맹점에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은 이번 3개월치 보니까 1,000만 원인데 홈택스 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00으로 잡혀있다. 신용카드 매출이 200이 안 맞죠. 그 안 맞는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겠죠. 실제로 안 맞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 카드 가맹점에서 주는 데이터는 카드 승인 기준이거든요. 카드를 긁었을 때 승인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인데 홈택스 상에서 잡히는 신용카드 매출은 우리 보통 카드 매출은 다음 달에 입금된다 그러면 다음 달 입금일 기준이에요. 보통. 그래서 여기 안 맞는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맞는 원인을 파악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타 매출은 뭐겠어요? 기타 매출은 대부분이 다 현금 매출이겠죠. 그렇죠? 현금 받고 물건 팔았다 또는 통장으로 돈 받고 아무런 증빙을 발행 안 했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 매출 자료. 이건 별도로 정리하셔야 되겠지. 현금 매출 자료 월별로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현금 매출은 일반적으로 뭐 국세청에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당연히 회사만 알고 있겠죠. 그렇죠? 회사 자료를 정리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특히 영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수출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영세로 발행했을 뿐이니까 도전해서 전자 발행했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전송된 세금 계산서 데이터를 끌고 오시면 되겠죠. 자료 준비하시고 입력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엑셀로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영세율 기타란 게 이제 직수출이죠. 그렇죠? 우리 회사가 직접 외국에 수출했다. 그래서 이 직수출 요거 입력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험에서 뭐 자료 주잖아요. 16 수출로 입력하기 위한 자료. 수출 신고서. 그죠? 그리고 물건 우리 보내면서 운송회사로부터 받은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선화증권. 선화증권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선화증권을 봐야지만이 선적일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인보이스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인보이스.
대금 청구서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시험에서는 이거 주죠. 자, 수출 신고서 보시고 선적일자 주잖아, 그죠? 자, 16 수출로 입력하세요. 입력하시면 되죠, 그죠? 실무에서는 내가 이 수출 신고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신고서에 남아있지 않은 선적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화증권에 날짜가 찍히겠죠. 그러면 달러니까 곱하기 환율 때리셔야 되겠지, 그죠? 그럼 환율은 어디 가서 조회하시면 돼요? 환율도 조회해야죠. 시험에서 주잖아. 1달러 1,000원이라고, 그죠? 실무에서는 아무도 안 줘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4월 10일 날 수출했다면 4월 10일 날 수출할 때 환율이 얼마인지를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환율도 조회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때려야지 16 수출 입력할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점적으로 매출 자료 쪽에서 각각의 매출별로 해당하는 유형 매출별로 준비하셔야 될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은 뭐겠어요? 매입세액이란 건 우리가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는 크게 매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이 있을 테고, 그죠? 이거는 당연히 홈택스 사이트 상에 집계가 돼 있을 테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개인 사업자한테 받은 경우는 종이세금계산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종이는 이건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종이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 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라면 나한테 종이 발행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입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금 영수증 매입 같은 경우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로 우리가 뭐 회사가 신용카드 쓰시면 신용카드 전표 한 장 한 장 있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전표 한 장 한 장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57카가로 입력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전표 한 장 한 장을 다 준비하셔도 되지만 힘드시면 한 달치 이용대금 명세서 자료를 준비하셔도 되겠죠. 그럼 한 달치 다 나오잖아요, 그죠? 준비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랑 또 마찬가지로 우리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다 국세청 홈택스에 다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셔도 신용카드 매입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랑 당연히 또 맞춰보셔야 돼요, 그죠? 홈택스 데이터랑.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이 데이터가 맞겠지라고 해서 입력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이 데이터들이 맞는지는 또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검토 내용들은 제가 중점적으로 교재 그 6페이지에다가 써드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런 데이터들이 준비되었다고 치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이거 있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있죠. 이걸 홈택스에 들어가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걸 자동으로 전표 처리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증빙들을 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다, 그죠? 시험에서는 이걸 주니까 그냥 주어진 자료 보시고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지만 실무에서는 뭐가 이 입력할 증빙들을 그죠? 준비하는 거 방금 제가 했죠. 그리고 검토하는 건 조금 더 볼게요. 어떤 매출 매입별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이 준비하고 검토하는 게 거의 80%고 이게 끝나면 이제 입력하는 거야 뭐. 그죠? 10일 과세, 50일 과세 입력하는 거.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국세청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전자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